지금부터 배우는 나라 베트남, 그 다음에 독립을 유지했던 시암, 타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위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 들으면서 지도 한 번씩 아 베트남 여기 있네? 시암 들어가면 아 시암 여기 있네? 지도 보면서 수업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각 나라 이름 밑에 선생님이 노란색 괄호해 놓은 것은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누가 식민 지배했는지 앞글자 써드릴게요. 계속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베트남,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입니다. 자 베트남에서 일단 일어났던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간푸 운동. 발음이 진짜 웃기지. 근데 베트남도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걸 한자식으로 풀이를 하자면 근황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베트남 방식으로 읽으면 간푸엉 운동, 우리식으로 한자로 읽으면 근왕운동. 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 이건 뭐냐면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프랑스가 침략해오는 과정에서 좀 베트남을 딱 지키고 그 다음에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고 황제에게로 권력을 집중시켜주기 위해서 황제가 몰래 명령을 내려서 시행한 운동이 바로 간푸엉 운동이야.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아,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구나. 프랑스의 침략으로부터 베트남을 수호, 지키고자 했던 운동이구나.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결국 진압당하죠. 실패합니다. 무슨 운동인지 성격만 알면 돼. 그 베트남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민족운동 단체는 바로 무엇이냐? 별표 하나, 베트남 유신회라는 단체야. 우리 베트남을 근대화시키자. 우리 베트남을 개혁하자. 이런 것들을 추진했던 굉장히 규모가 큰 이 단체, 민족운동 단체였는데 베트남 유신회라는 단체에 소속되어서 베트남에서 지금까지 존경받는 대표적인 민족운동을 했던 인물이 2명이 있어. 그 첫 번째가 바로 판보이쩌우라고 하는 사람이고 외국어다 보니까 단어가 참 힘들다, 그치? 두 번째가 판쩌우찐이라는 사람이야. 앞에 나오는 판보이쩌우가 베트남에서 더 유명한 인물이야.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는 인물인데 이 판보이쩌우라는 사람은 물론 이제 근대 문물을 수용하고 우리 민족 정신을 바로 기르고 이런 운동도 했지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동유운동이란 걸 추진을 했어. 동유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옆에다가 간단하게 써드릴게요. 동유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 유학 보내기 운동이에요. 당시의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는 딱 하나, 일본이었습니다. 그 청나라에서도 야 우리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제도 개혁하자 해서 변법자강 운동이 일어났었잖아.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정말 이렇게 본받고 싶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지 당시에. 왜냐하면 외세 침략을 뭐 한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근대화에 성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판보이쩌우라는 인물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우리 베트남의 청년들을 유학 보내자. 도대체 일본은 뭐를 어떻게 개혁해서 그렇게 외국의 침략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배워오자 해가지고 일본으로 학생들 유학 보내기 운동을 추진했는데 그게 동유운동이라는 거지. 의미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판쩌우찐이라는 사람도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근대적인 교육을 시켜서 지식인들을 양성을 해서 우리나라를 근대적인 나라로 만들어보자 해서 학교를 만듭니다. 그 학교의 이름이 무엇이냐? 통킹의숙이라고 하는 학교예요. 이 통킹의숙이라는 학교를 설립을 했다. 자, 선생님이 딱 시험에 나올 것들만 찍어드린다 그랬죠? 요 안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선생님이 적은 거. 베트남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나라 시암, 현재 이름 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암이 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시암의 황제가 라마 5세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라마 5세가 다른 주변 나라들의 황제들보다 훨씬 더 앞을 내다보는 어떤 식견이 있었던 것 같아.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합니다. 뭐 철도도 만들고 등등등 이것의 효과도 어느 정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얘네들이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지리적으로 독립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죠. 근데 만약에 황제가 바보 같았으면 자기들이 지리적으로 얼마나 유리한 상황인지를 깨우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당시의 시암의 황제 라마 5세는요. 이걸 우리가 잘 이용하면 식민지배 안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암의 위치가 어떻게 생겼느냐. 동남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해서 밑에 말레이 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시암의 위치가 딱 요 중간에 있어. 근데 자, 잘 봐. 중간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암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베트남이 있어.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야. 시암을 기준으로 서쪽으로는 누가 있느냐?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어. 미얀마는 누구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냐면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야. 이게 포인트예요.
시암을 기준으로 왼쪽은 영국 땅, 시암을 기준으로 오른쪽 여기는 프랑스 땅이야. 아, 요거 가지고 설득하면 되겠구나 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설득하는 거지.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대립구도가 치열해.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타이의 황제 라마 5세가 우리 시암이 중간에서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면서 프랑스와 영국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중간에서 완충지대 역할, 충격을 흡수하는. 니네 둘이 식민지가 붙어있으면 니네들이 충돌하면은 니네 둘에게 모두 다 안 좋은 것이고 이런 식의 외교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지. 이게 먹혀 들어가서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해서 독립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걸 꼭 기억해야 돼. 당연히 위치도 같이 알아야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수많은 섬들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로 가는데, 자,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야. 자, 이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에 맞서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민족운동 단체가요, 부티 우토모라고 하는, 보통 읽을 때는 부티 우토모라고 읽어. 부티 우토모라고 쓰기는 하는데 요런 단체가 있었어. 1880년대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나름 인도네시아의 배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중요한 건 우리를 침략해서 너무 밉긴 하지만 유럽 애들이 굉장히 근대화가 되어 있지 않겠어?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지? 즉 근대적인 유럽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우리도 유럽만큼이나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인도네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섬 중에서 이제 자와섬이라고 문화가 되게 발전한 섬이 있거든. 이 자와 문화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랬던 단체가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던 부티우토모라는 단체인데, 부티우토모에 대해서는 안 다루고 있는 교과서도 많아.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없으면 빼고 넘어가도 되고.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는 무엇이냐? 나오면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슬람 동맹.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 믿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동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외국 상인들이 인도네시아에 막 침략적으로 접근해 오는 거 반대. 그 다음에 이슬람교라는 게 다른 종교 인정 안 하잖아요. 크리스트교가 막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항. 민족산업 발전, 네덜란드에게 자치 요구, 이런 운동을 펼쳤던 인도네시아 최고의 민족운동 단체가 이슬람 동맹이었어요. 그 다음에 일부 교과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 민족운동가 카르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본인도 여자였고요. 이 카르틴이는 어떤 인물이냐면 사실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한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인데 여성 민족운동 지도자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되게 높게 평가할 수 있죠. 우리가 네덜란드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민족운동 지도자를 낳게 될 엄마들의 교육이 중요하다. 엄마 누가 돼요? 여자아이가 자라서 엄마가 되잖아요. 엄마가 어떤 교육,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해서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인물이 여성 민족운동 지도자 카르틴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필리핀으로 가는데 필리핀에는 중요한 인물이 2명이 나와요. 우리가 4-4단원에서도 배웠지만 필리핀은 원래 에스파냐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미국의 식민지배를 연이어서 받게 됐다 그랬지. 에스파냐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필리핀 연맹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에스파냐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유명한 인물이 호세 리살이라는 인물이 있고, 뒤이어서 등장한 또 한 명의 인물, 좀 더 과격한 인물인데요. 아기날도라는 인물이 있어요. 다 사람 이름이야. 아기날도는 총칼 들고 싸우는 무장투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에스파냐에 맞서는 무장투쟁을 해가지고 필리핀 독립을 선언하고, 우리 필리핀은 앞으로 독립된 국가, 더 이상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지 않은 필리핀 공화국이다라고 선포하고 자기가 이 필리핀 공화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딱 필리핀 공화국 선포하고 대통령에 취임하던 그 무렵이 에스파냐와 미국이 전쟁해가지고 미국이 승리해서 식민지배가 미국으로 넘어간 시기야. 즉 에스파냐의 식민지배에선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이후 계속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미국의 식민지배를 연이어서 쭉 받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동남아시아의 근대화와 민족운동이에요. 절대 한 번 들어선 이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공부하나 싶으실 텐데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하시면 사실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일단 너무 쫄지 마시고 복습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3단계 넘어가서 지도 통해서 복습하고 요점 정리 이어서 갑니다.